뭐 하여튼 예, 질문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 질문 전에 선생님 기의 흐름이 그렇게 다양하거나 내 의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임동맥의 주천을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요, 선생님? 네, 그것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거든요. 이게 음, 근간이라는 것은 있어요. 근간. 음, 그러니까 대강이 대강. 대강이라는 게 대충이라는 얘기 아니라 대충도 그런 개념은 아닌데 대충 호랑이잖아요. 불교용어인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즘은 그냥 그 듬성듬성하거나 불성의한 걸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큰 줄기. 대강이에요. 큰 예, 줄기. 예, 이게 조잡하게 모세혈관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예, 동맥, 정맥, 그 대동맥, 대정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대동맥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거 다르게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혈관까지 다 신경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의식이. 예, 예, 그러니까 인맥과 동맥만 흐르게 하면 나머지 경맥은 알아서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임동맥을 운행하는 거 다음에 전신주천이라는 단계를 놓거든요. 이 예, 전신주천이 무슨 뜻이냐면 혈액으로 얘기하면 모세혈관까지 기의 흐름이 완벽하게 다시 이루어진 거. 이걸 그래 전신주천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나중에 기경팔맥도 돌려야 되고 12정맥도 돌려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오해한 거예요. 이건 인위적으로 모세혈관까지 끝까지 이 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억지로 계속 하려고 하는 건데 임동맥막 돌려도 몇 달이 지나면 저절로 우리 몸은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그 세맥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까지 기의 흐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죽잖아요. 우리 몸은 저절로 어느 한 부분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부분은 생리활동식으로 저절로 스스로 완성을 이루어요. 네, 당신이 네, 네가 네 몸을 만들었냐고 세포 분열 네가 했냐고 뼈 구조 내장 구조를 엄마 태아 있을 때 네가 했냐고 알아서 된다니까요. 알아서 엔진만 굴려 놓으면 초기에 엔진만 굴려 놓으면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돼요. 이 초기 엔진이 임동맥이라고요. 그 임동맥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전신주천까지 알아서 돼요. 중맥은 왜 좀, 해놨냐면 예, 그 다음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신주천이 모세혈관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혈관까지 가는 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진화를 이루어지는 여기가 진짜거든요. 예, 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되어 하는 이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을 보려고 경계선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 단계 선 그어놓는 거예요. 항상 그 수련의 단계 정해놓은 이유를 오해하게 되면 그것만 이루려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 걸 하기 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되는데 이것도 이해가 되나 사람들이. 임동맥을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임동맥을 알거나 기를 느끼거나 이 개념은 기수련에서나 쓰는 말이라니까요. 예, 기수련을 그렇게 말하면 기수련 안 하면 수련 안 되는 데가 더 닦는 게 안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애초부터. 예. 그런 편협한 말이 통용이 된다는 개념 자체가 전 이해를 못하겠고. 네. 저 같은 경우도 예, 기술연 전혀 안 하고 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차라리 저는 신법을 썼던 것 같아요. 마음을 커지라고 예, 마음 크기를 크는 쪽으로 더 신경 썼던 게 예, 오히려 예, 그렇게 해서도 제 경우는 자천이 진행된 것 같고요. 선생님 임동맥 이후에 그러면 중맥이 열리는 거는 좀 다른 과정인 거죠. 중맥이 이루어진 게 아까 말한 전신유천 완전히 이루어진 거하고 이 시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말하면 그 다음 거 또 이게 헷갈려요. 또 사람들이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의미를 모르니까 또 그렇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유천 되는 거하고 중맥하고 또 소주천 소약하고 예. 아니면 온양도 쓰고 막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거 하고 이게 다 뭐냐고 이게. 근데 그런 거는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수련 단계로 보느냐가 있는 건데 의미를 알면 돼요. 전신주천 일어나면 그 다음 단계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중맥 올라가는 과정하고 비슷하겠나. 그래서 중맥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전신주천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기하고 거의 맞물려요.
그래서 전신주체의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다음 단계에 가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맥이 이루어졌다는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차이나에서 말하는 진종자예요. 소약. 하얀, 거기서는 하얀색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느낌으로 말할 때는 정말로 그 구체, 동맥에서 구슬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이물감, 물질감을 느껴요. 이걸 또 소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각으로 말할 때는 정말 구슬을 움직이는 것 같고, 시각으로 볼 때는 뱃속에 하얀 단이 보이고, 또 다르게 말할 때는 전신주체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게 자기 단계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집트에 있는 풍뎅이 같아요. 풍뎅이 있잖아요.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살 속에 진짜 풍뎅이가 움직이는 것 같다니까요. 이게 늦게 보면 그거 안다니까요. 진짜 구슬이 움직여요. 너무너무 리얼해요. 쇠꼬챙이로 쑤시는 것 같다니까요. 그 감각이라는 게 해본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아니면 그래서 이걸 감각이 너무 리얼하고 확연하기 때문에 주장을 그렇게 해요. 이거 안 느껴본 게 술은 한 거냐고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느끼는 거하고 술은 관계가 없다고. 나도 느껴봤는데 아니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질문들이 아까 올라왔는데 질문이 올라오는 타이밍이나 맥락이 어떤 부분이었는지는 지나고 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혜선님 질문이 지금 이타행하고 선생님, 괴리감, 이타. 폭넓은 시야나 이타행을 염두에 두고 수행하는 게 좋은 건지 그렇게 설정하면 마음이 좀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괴리감 어떻게 극복하냐고 아까 혜선님이. 네, 그건 그러니까 수련의 진행과 맞물리지 않아서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수련 진행하고 맞물려져 가고 그게 균형에 맞으면 그런 괴리감이 안 생겨요. 그러면은 그 애초에 폭넓은 시야나 이타형을 염두에 두고 수행하는 게 좋은 거냐고 물어본. 억지로 그러니까 괴리감 하는 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 이렇게 되면 그런 게 되는데 억지로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정하기는 싫지만 저런 식으로 좀 이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전체적인 개괄적인 전체적인 이해를 우선 들어야 된다니까. 들어놓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당장 너한테 필요한 거나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또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이타가 아니라 내가 바로 지금 실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실행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근은 내 눈앞에 있는 거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건 의욕 상실돼요. 누가 모르냐고요. 잠깐 저거 좋은지. 근데 지금 당장은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근은 눈앞에 있어야 된다. 이게 두 개를 같이 써야 된다고요. 눈앞에 있는 당근 효과하고 저 먼 미래에 큰 뜻을 품어야 된다는 거 하고 같이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맨투맨으로 해야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대리운전법으로 같이 해주냐고요. 사람마다 당근이 달라요. 내가 당나기도 하는데 정말 당근 주면 되겠냐고요. 먹을 걸로 유혹할 수 없잖아. 아니면 뭐 요즘식으로 하면 사회적인 성공을 유혹을 할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 하면 사회 성공한다고. 아니면 이거 하면 돈 번다고. 이거 하면 남들보다 머리 좋아진다고. 이거 하면 남들 볼 줄 모르는 거 볼 수 있게 한다고. 아니면 단처럼 이거 하면 이런 특이한 능력 생기게 할 수 있다고. 낚시라고 그랬죠? 낚시. 다 낚이는 거라고. 네. 그 다음 질문, 혜선님이 계속 하셨는데, 정신과 육체의 수행이 나아가는 속도의 차이, 그런 현상이 토의 시기에 접어들어서 자천이 퇴보하는 것과 관련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정확하게 뭘 물어보시려고 하는 거죠? 일단 저기 토의 시기하고 그걸 토의 개념으로 제가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해양이 말하는 토도 그런 개념이 있는 거고 자연적인 현상이 그러한 거고 올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피크를 이루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든 또 개인적인 거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정치의 한계점이 이르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하다 보면 예. 이제 회의도 실증이 들고, 되는데 네. 생기는데 매너리즘도 하다 보면 빠지고, 가속이 이제 떨어질 때쯤 생기는 거예요. 예. 이건 수련회든 무슨 다 똑같아요. 어느 곳에든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태야라 드자라 등 식으로 얘기하면 생략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번식도 땅 끝까지 번식한다니까요. 생물학도 끝까지 가요. 지구 끝까지 모색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엔트로피 개념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황소개구리도 냅두니까 번식을 진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개체 수를 지들이 조정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지들이 죽을 것 같거든요. 먹을 게 없어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한계점이 어디까지인지 가보고 이제 그만둘 때 이제 그걸 개체수 조절을 하듯이 이게 조절이 일어난다고요. 이런 식으로 어느 곳이든 이런 식으로 오행을 가지고 뭐 해석할 수 있어요. 뭐든 가다 보면 한계점이 부딪히고 그때 생각하기 시작해요. 인간은 우리가 했던 게 맞을까 하는 식으로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비판하고 또 다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 걸 생각하고 하는 이런 식의 재설정에 해당하는 시기를 거친다고요. 그래서 분치가 일어나요. 이 과정 자체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처음에는 분발심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뚝 떨어지면 이런 식의 분발심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해요. 자기는 원치 않지만 이미 몸이 우리 생리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면 뒤로 가는 거예요. 전진 아니면 후퇴 이 두 개만 있어요. 제자리에 계속 있는 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가고 있는 건데 이게 쉽게 말해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나이가 2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해도 분명히 나이 들어가고 늙는 건 멈출 수 없어요. 현상 유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상 유지라는 게 이게 폭이 줄어든 거지 그렇다고 안 늙어요? 늙어요. 어쩔 수 없어요. 퇴보하는 거 이게 그래서 나아가는 거하고 물러나는 거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현상 유지 부동심이라든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래서 그 무주라는 게 있고 지금 여기에라는 선종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이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최후의 가르침이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자리에서 계속 멈추지 않고 그 후퇴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면서 근데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그 부정적인 거거나 아니면 그 태보적으로 수동적으로 보는 거고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여야 돼요. 나아간다고 해서 경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 무주를 할 줄 모르면 태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무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이 태보도 겪어보고 어떻게 하면 태보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후퇴되는지 마음이 경직되어 가는지 마음이 고정되어 가고 집착이 일어나고 그렇게 그 계속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지를 알 수 이걸 겪어본 사람들이 무주를 이루고 부동심이 일어나요. 부동심이 나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멈춰있지만 움직이고 있는 이 긴장, 계속 긴장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있어요. 그 해탈 안 일어난다고요. 열반 없다고요. 열반 됐다고 하는 순간부터 밑으로 떨어진다니까요. 올라가는 거 아니면 내려가는 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해탈 됐다고 말하자마자 이제 곤두박질 쳐요. 그래서 근데 그 불교는 그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가 있다니까요. 해탈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부동심이에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날개짓을 하고 있어야 돼. 그 상태로. 바람을 타든가. 계속 무언가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관념적으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하나에 습관 들여져 가고 있는지, 길 들여져 가고 있는지, 주장하는 것이 있는지, 이게 맞다고 말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 이게 그거예요. 부동심이 있는지 없는지 같아요.
수련하게 되고 도 닦게 되고 어느 경지에 넘어가면 이게 맞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건 그 사람 퇴보하고 있다고 말해도 돼요. 당신 떨어지고 있다고. 그럼 100% 명확해요. 내가 하도 봐서 알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맞다고 이러하다고 정말 이게 도 닦는 방법이다 이러하다 저러다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건 고단자든 고단자 할아버지든 지가 스승이든 스승 할아버지든 똑같아요. 주장하면 안 돼요. 거짓하면 안 되고 남말 안 듣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런 분들은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면 자기 내면에서는 계속 이 엔진이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엔진이 멈춰버리면 떨어진다니까요. 날기짓 안 하면 밑으로 공급박지 치고 오리도 계속 그 발을 놀리지 않으면 가라앉아요. 그 똑같이 우리도 이 내면에서 계속 엔진이 굴러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멈추면 이건 죽는 게 차라리 죽는 게 편한 거예요. 떨어져요. 개개 떨어지는 게 더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잘 죽어버리라고 하고 싶어요. 떨어뜨리려면 그냥 죽어버리라고. 지금 장난하냐고. 무서워요, 선생님. 어쨌든 중단전으로, 자천하는 게 정말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려울 텐데. 그런가요? 중단전으로 수련하는 사람 없는데. 그런가요? 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것이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성수련보다 명수련이 쉽다고 했잖아요. 아니죠. 성수련보다 명수련이 더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명수련보다 이 배수련이 더 네. 어렵다고 하는 식으로. 예. 근데 이 기수련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배수련이 쉬워요. 신체적으로 감각이 일어나잖아요. 예. 뭐 뜨거운 거 느끼든, 배가 이물질 뭔가 있다고 느끼든 하면서 이렇게 느껴가면서 수련하는 게 또다시 이걸 배수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단전 수련이라고 해버리면 이 중단전 수련은 일종의 신비 체험 같은 것도 해봐야 되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낭만적인 다음에 더 낭만적으로 변해가지고 이상한 허영단 인간적으로 변해가는데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이 중단 수련이라는 건 어떤 체험이라든가 느낌, 환상 보는 거 이런 신비적인 현상 이런 것을 수련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걸로 수련해서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수련을 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다 이게 엄청 쉬워요. 다 신비체험 해요. 신비체험 엄청 쉬워요. 쉬운데 이해를 못해요. 이게 체험한 거하고 이거를 자기 것을 만드는 거하고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중단전으로 나아가서 어떤 거 체험하고 느끼는 건 좋은데 그 중단전만 움직이고 있어요. 하단전도 움직여야 되고 상단전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만 활성화가 돼버리면 다른 쪽은 무너지거든요. 이걸 막아요 스스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엄한 짓이 돼버려요. 그래서 불균형이 일어나서 잘못되면 이거 상기 일어난다고 하고 체한다기도 그러고 이 병이 일어나요. 또 상단적으로 수련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환상 보는 거 아니면 그 머리에다가 뭔가 집중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거나 그 투시 연습한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상단전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절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옛날 사람보다 요즘 사람들이 더 열이 많아요. 조미료도 먹고 이 세상에 화학약품이 너무 많고 이게 지금 문명 형태가 점점 화기가 많아져가지고 옛날 사람보다 더 몸이 양적인 기질과 양적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옛날 사람은 뭐 10에 한두 명이 상기 났을지 모르지만 지금 사람들은 거의 반 이상이 상기 일어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편해요. 깨우침이잖아요. 상단전을 하는 건 있지만 깨우침을 수련하는 거 화두 수련 같은 건데 그것도 상단전 수련하는 건데 화두 하는 사람 맞는데 화두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안 돼요. 진짜 머리 나빠요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하는 짓이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 다녀요. 이 사람들이 너나 수련하는데 떡으로 다니는데 그 짓 한다는 게 지가 아직 덜 됐다는 거잖아요.
아니 왜 그것도 모르고 떠보러 다니는데요? 이상하대 이 사람들. 그리고 이게 말재간이잖아, 말재간. 이건 네. 재주라고, 재주. 예. 그런 식의 재주가 따로 있어요. 순발력. 네. 근데 그 재주 가지고 어떻게 도 닦았다고 하냐고요. 그 재주 기른 거지. 이런 단순한 것도 모르고 깨달았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런 단순한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너무 어느 한 부분, 어느 하나의 가르침에 매몰돼 버려서 이런 단순하고 쉽고 간단한 건데 이걸 이해를 못 하게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매몰되면 안 돼요. 무슨 공부하든 그건 저는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화도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 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매몰되지 말라고요. 왜 그 공부에 매몰이 되냐니까요. 그 자천의 불일치가 일어날 때 스승님께 점검을 받는 것도 그러면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라고 의사님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걸까요? 방법이요? 불일치를 아는 게 그 방법이 아닌데, 불일치가 우선 돼야 돼요. 아니, 불일치 됐다고 저는 말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다음에 그 해결은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엄청 자기 관찰해야 돼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어느 부분에 내가 오해가 생겼는지, 어느 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걸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관찰력이 늘어요. 자기가 이러이러한 걸 했는데 내가 이제 지금 수련에 문제가 있다고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하고 있다고 얘기해주면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련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수련에 방해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마음 먹는 게 수련에 어떻게 그냥 미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이 불태전, 그러니까 퇴보하지 않는 요령을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먹으면 떨어진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렇게 마음 먹을 때 알게 돼요. 아, 또 이렇게 마음 먹고 있구나. 그럼 이렇게 마음 먹으면 또 수련에 문제가 생길 텐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방어한다고요. 자꾸 해봐야 돼요, 이걸. 내 마음에, 이건 거꾸로도 할 수 있어요. 거꾸로의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 먹으면 수련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마음 먹으면 수련이 올라간다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꾸로 하면 된다니까요. 이게 되게 좋은데, 이것도 안 되겠다. 사람 보면 쉽지 않대. 신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신법이에요. 수련하는 요령을 알면, 수련은 쉬워요. 주문하지 않아도 되고 호흡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수련은 올라가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이 방법을 거꾸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수련 안 되게 하는 방법을 알면 수련 되게 하는 방법도 안다는 얘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근데 막상 자기가 해보라면 이건 또 쉽지는 않대요. 그래서 자기 관찰을 많이 해봐야 돼요. 마음 먹는 거에 따라서 내면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엔 만약에 고단자가 됐을 때 분명히 힘겨운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힘겨운 일이 생겼을 때 제가 말한 이런 불일치에서 스스로 딛고 서서 와야 되고, 또 이런 마음을 먹는 것에 따라서 수련의 경지가 흔들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이후에 고단자가 되었을 때 삶이 힘들거나 정신적, 육체적 여러 주변의 환경이 어렵게 만들 때 자기 계제를 떨어뜨리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힘드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그렇게 힘들죠? 근데 계제는 안 떨어져요. 왜냐고? 그건 안다니까요. 힘들어 하는 방법을 안다니까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공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등록이나 그 불교 수련에서 거기 나와요. 수련이 아프다고 감기 들렸는지 아파서 끙끙 앓거든요. 제자가 물어봐요. 아니, 깨달은 놈이 아프면 쓰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스승이 그러죠. 아빠 뒤지겠다고. 그냥 아프다고. 수련을 하는데 이게 못한다니까요. 수련했잖아. 깨달았잖아. 그러면 건강해야지. 한눈 날아다니고 뭐 수화 불침이고 뭐 하고 그래야지. 뭐 아프면 돼? 아니면 특히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좀 강화 안 됐니? 너 때문에 더 힘든데? 이렇게 솔직하게, 아니면 부적을 패거나, 아니면 감정, 얼굴이 보여가지고 승질나면서 너 같은 새끼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된다고요. 화 내도 되고, 탐진치, 탐욕을 부려도 되고,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다양한 나쁜 짓 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살인이든 뭐든. 아이고, 위험하게. 문제는 뭐냐면, 내 계제는 안 떨어져요. 네. 상대방은 나 때문에 계제 떨어지죠. 이게 오히려 제자는 이제 마음이 이제 그 번민이 생겨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혼자 힘들어해요. 그래서 자기 수련은 깨진다니까요. 그래서 스승은 오히려 이제 변증력이나 과거 선생님들은 일부러 그 모습을 보여줘요. 제자를 시험을 해요. 네.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저놈이 수련이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이려고 한다니까요. 별별 세상 다 있어요. 별별 미친놈들이 다 있다니까요, 세상에. 이 짓을 했다니까요. 일부러 시험을 해요. 선생님도 그러셨나요? 했어요. 안 해도 이미 그 시험에 걸려. 아, 선생님 굳이 안 하셔도? 굳이 안 해도 다들 뭐 힘겨워 하시던데. 그래서 좀 냅두고 힘겨워 하라고. 뭐 그 정도 가지고 더 힘들 건데. 항상 약 올렸죠, 저는. 더 힘들게 할 거라고. 더 힘들게 될 거라고. 그걸 못 견디거나 그 부분에 자기 마음을 다루지 못하는 것. 그러면 수련이 어떻게 그걸 수련이라고 할 수 있냐니까요. 도라니까요. 도인데 자기 마음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도가 되지 않아요. 아니면 제가 이것도 책에 썼는데 마음 다루기라고요. 마음을 다루어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계속 다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그 불교 얘기하는데 불교가 내가 보기에는 제일 좋아요. 솔직히 맨날 불교 같다고 뭐라 그러는데 불교 깡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불교엔 하도 그 역사가 됐고 똑똑한 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미 이것저것 다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불교도 있잖아요. 소 몰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소에 비유해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다루기예요. 자기 마음을 소처럼 계속 어느 방향, 집으로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소를 몰고 가는 거라고요. 뒤에서 간접적으로 몰고 갈 대신 소 고삐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는 소 고삐 끌고 가면 안 돼요. 얻어 맞아요. 그 뿔로 받쳐요. 잘못하면 소는 고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에서 살살 끌고 가거나 아니면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그렇게 끌고 가야 돼요. 소처럼. 어거지로 너무 다그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방치하지도 않는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고요. 해탈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소음을 간다는 그 비유가 해탈되지 않는다고요. 해탈돼버렸으면 뭘 걸 것도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그 15도에 보면 맨 마지막 시간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보기엔 요 끝에 있는 것들은 그 수련이 나중에 덜 떨어진 애가 덧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련은 그렇게 끝이 있는 것처럼 완벽무결한 그런 순수한 경지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그런 경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의미가 없어요. 너 혼자 그런 세계에 대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건 자기 얘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경지를 얻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완벽한 이 얘기엔 관심 없다니까요. 아무도 제 깨우치면 관심 없어요. 내가 그 15도 마지막 그 완벽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내가 관심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니까요. 그리고 해야 되고 이 세상과 관계될 그 부분이야. 내 필요성에 의한 부분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의 완벽한 나하고 관계 없다면 해탈은 나와 관계 없어지는 부분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해탈은 이미 세상과 관계 안 하겠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뜻이 오직 해탈하는 사람하고 쓰레기만 이 세상에 관계 없다고. 근데 요즘은 쓰레기도 재활용하기 때문에 쓰레기보다 못한 거죠. 말이 이상하게 되거나. 네.